안녕하세요. 포스트 휴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 발표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이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먼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그리고 물리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라는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원격 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학생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학교 교육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원격 수업 시행 초기에는 주로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회의 격차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기초학력이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교육을 디지털화, 즉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던 교육을 기술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학습의 기회와 결과의 격차로 치환되어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목표와 맞물리면서 역설적으로 학교 교육의 기술을 더욱 투입해서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기계 기술과 관련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기는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둘러싸고 관계를 맺어온 방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에 디지털 격차 또한 단순히 기술의 특성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 기술 등과 맺는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이면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관점과 전제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과 비인간이 맺는 상호 의존적이며 역동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이 새로운 통찰을 준다고 보고, 이 관점에 의거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모든 개체를 관계적인 주체를 보고 휴머니즘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하고 인간, 동물, 기계, 사물의 관계를 재개념화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는 테크놀로지가 행위성을 갖춘 주체로서 인간과 얽히는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지식 또한 교사나 학생 외부에서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얽힘 속에서 구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는 학습의 과정에서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맺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격차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교사, 학생 기술이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으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교사, 교육과정 학생의 관계를 기술로 대체하고 그를 통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특히 기술이 학습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그 기술을 통해 교육 주체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학습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그 자체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고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주체성을 잃고 소외되며 발생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격차가 나타나는 관계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담론으로서의 정책 관점에 의거하였습니다. 담론으로서의 정책 관점은 정책이 진실과 지식을 만들어 우리의 사고, 행동, 판단에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는 정책이 학습과 좋은 수업의 의미를 규정하고 교육 주체들이 그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관점과 정당화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토대가 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문서입니다. 온라인 개학이 2020년 4월 9일에 시행되었고 본 연구가 2022년 5월에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2020년과 2022년 4월까지 발행된
문서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총 21개의 문서를 수집하고 관련 법령과 웹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분석 질문을 설정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방 코딩과 심층 코딩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질문 첫 번째는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제시되었는가이며, 두 번째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그러한 방안의 기저에 깔린 관점과 전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연구 결과 첫 번째는 물리적 차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의 측면입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 이후에 교육적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EBS 무상교재 지원 사업 등의 기존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스마트 기기를 무상 대여하고 후원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원격 수업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희망 학생에게 기기를 100% 지원하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전 세계 학생의 약 3분의 1이 원격 수업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는 비교적 단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없이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습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 확대한 인프라를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격차는 물리적 차원 이상으로 관계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디지털 격차 사전 예방에 기능을 한다고 보고 주로 물리적 차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차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의 기저에는 디지털 격차를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양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간 정책을 통해 물리적 차원의 디지털 격차를 상당히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디지털 격차를 양적인 부족함이 채워지면, 즉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나면 사라질 문제로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실제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보한 학생들도 학습에서 인프라를 활용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가정이 학교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학생들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 여건, 정보에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면서 그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을 상당히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습에서 소외되고 교육적으로 방치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가 기술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간 물리적 격차에 비해서 관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기술을 활용한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 가정, 교사, 기술이 맺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즉 기술을 둘러싸고 인간과 인간이 얽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차입니다. 인프라의 물리적 확대가 그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관계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과 얽히는 인간 행위자나 기술과 인간의 얽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술의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는 정책을 통해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와 그 관계의 질적인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물리적 차원의 디지털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인프라를 둘러싸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맺는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원격 수업이 더 이상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기반의 학습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학습하며 질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관계적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